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다 하면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10억을 증여하는데 세금을 2억 이상 내야 한다고 하면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성실하게 세금 다 내가면서 열심히 일군 재산을 자녀에게 준다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2억 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손자, 손녀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자녀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율이 10에서 50% 정도인데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즉 많이 증여하면 증여할수록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2억 2,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증여세는 부자들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자녀를 결혼시킬 때 보면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집 매매 비용이나 전세금의 보태라고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 2억이 되는 큰 돈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것도 모두 증여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 2억 원 정도는 세금 걱정 없이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데요. 특히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나 조부모인 직계존속이 2천만 원을, 삼촌, 이모, 고모 등 기타 친족이 1,000만 원을 증여하면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10년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걸 어려운 말로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부모나 조부모, 즉 직계존속은 5천만 원, 단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직계 비속은 5천만 원까지, 마지막 기타 친족이 있는데요. 기타 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는데 장인이 사위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누나가 동생에게, 이모가 조카에게는 1,0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났을 때 3천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되니까 10년 뒤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똑같이 3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아이가 성인이 되는데 이때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져 5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기타 친족 1,000만 원을 합해서 6천만 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31살이 되었을 때 6천만 원을 증여하면 3천만 원 더하기 3천만 원, 6천만 원 더하기 6천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데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세금 신고, 증여세 신고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아이들이 가족이나 친족들로부터 받게 되는 용돈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명절 용돈, 축하금 등은 비과세에 해당되는데요. 실제로 제 지인이 이렇게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용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꽤 큰 돈이 되었습니다. 설, 추석, 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이러한 기념일에 받은 용돈 및 평소에 받은 용돈까지 모으니 1년에 15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모였는데요. 1년에 약 200만 원, 10년 정도만 모아도 벌써 2천만 원이 됩니다. 물론 용돈이나 축하금으로 받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
적당한 금액이어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에게 30만 원 정도의 용돈을 넘어 500만 원을 용돈으로 준다면 이건 누가 봐도 용돈이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받은 용돈을 증여가 아닌 용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이가 용돈을 받은 날짜, 준 사람, 금액 등을 계좌이체 내역이나 입금 내역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기록해두고 엑셀 파일이나 수기로 기록해두신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 시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소명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 꼭 기록해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2억 원을 주는 방법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를 가정한 경우인데요. 아이에게 증여해 줄 수 있는 금액과 용돈 등이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현재 5살이든 10살이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마다 리셋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열심히 살고 계시는 일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 상승을 고려해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